5. 공유결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노트 순서는 5번이고요. A. 공유결합의 형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을 살펴보려면 이온결합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형성된 양이온,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 형성된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 즉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이온결합이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인데요. 어, 만약에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에 결합을 시킨다면 그러면 어떤 결합이 형성돼야 될까라는 여러분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 이온 결합이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는 형태라면 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인데요. 이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는 이온 결합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쌍을 형성하고 그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안정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선생님 강의 노트에는 첫 번째 공유결합의 형성 이렇게 해서 어, 밑줄을 꺼보면서 해볼까요? 공유결합의 형성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한 개 각각 내놓으면 전자쌍 공유되는 전자쌍 한 쌍이 될 것이고 전자를 각각 두 개씩 내놓으면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되겠지요. 비금속 원자들이 각각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형성하고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진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선생님이 예를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 분자의 형성이라는 예하고요. 하나는 물 분자의 형성이라는 예입니다. 우리 교과서 39페이지에는 물의 생성, 형성에 대한 것은 예로 나와 있습니다. 물 생성을 보기 전에 수소 분자의 형성부터 보고 물 생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수소 분자의 형성. 자, 우리가 지금 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분자는 공유결합 방법으로 형성된 공유결합 물질을 분자라고 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원자의 의미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하면 분자도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인데 고유한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즉 원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 분자인데 수소 분자라고 하면 수소 원자 한 개와 또 수소 원자 한 개가 결합하여 고유한 성질을 띠는 수소 분자로서 고유한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수소 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수소 원자. 수소 원자가 안정해지려면 헬륨처럼 안정해지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소 원자는 아래에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아, 두 개 형성되어야만 두 개 형성되어야만 안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모질한 경우가 되냐면 한 개씩 각각 모질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 한 개 있는 원자가 전자를 다른 수소에게도 이렇게 내놓을 테니 똑같은 형태의 이 전자를 너도 내한테 제공해 주라는 거죠. 공유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유라고 하면 내가 어떤 연필을 한 개 이렇게 내놓고 어, 친구야 같이 공유하여 쓰자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공유의 의미로서 받아들여집니다. 내 혼자만 내놓아도 그 내놓은 연필을 나도 쓰고 옆 친구도 쓰고 뭐 앞 친구도 쓰고 그러나 여기 과학에서의 공유의 의미는 내가 만약에 연필 한 개를 내놓으면 옆 친구도 똑같은 연필을 한 개 내놓고 그 각각의 연필을 같이 쓰는 게 공유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수소 원자 각각이 있습니다. 여기 수소 원자, 여기 수소 원자. 헬륨의 첫 번째 껍질의 전자 두 개로서 안정화되려면 전자 각각 한 개씩이 더 부족한데요. 이 부족한 것을 각각 원자가 전자 한 개씩 다른 수소에게 제공해 주고 즉 내놓고 다른 수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자를 다른 수소에게 이렇게 내놓아 이 수소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제공받은 것 요렇게 에, 한 쌍의 전자쌍 이 수소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색깔을 바꾸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그리고 제공받은 것 이렇게 한 쌍의 전자쌍을 만들어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온 결합할 때에 형성된 이온 결합의 전자 배치 무수하고요. 염화나트륨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랑 지금 수소 분자 전자 배치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모형도 여기에 이렇게 일정 부분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 의미 있게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소 분자의 형성 먼저 봤고요. 우리 교과서 39페이지 아래에 있는 물의 생성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봐도 되고요. 선생님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봐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담고 있으니까요. 3번 물 분자의 형성. 자, 물 분자 H2O입니다. 물 분자를 형성하려면 필요한 성분 원소가 몇 종류냐면 수소라는 원소랑 산소라는 원소랑 두 종류의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 분자를 형성할 때의 원자의 총 개수는 어, 몇 개가 필요하냐고 하면 수소 원자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산소 원자는 한 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8페이지 왼쪽 동글에 원소와 원자 음, 숫자로 들여다 봐야 될 내용 반드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분자 형성.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는 각각 한 쌍씩의 전자쌍, 즉 공유 전자쌍을 형성함으로써 물 분자를 형성한다. 아, 수소 원자가 지금 두 개 있고요. 산소 원자가 한 개 있습니다. 원자가 총 3개이고요. 종류로 치면 두 종류의 원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자기가 안정화한 형태로 하려면 자기 거 한 개와 더불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개가 부족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볼게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6개로서 전자 배치를 합니다. 산소 입장에서는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총 8개 채워야 안정해지기 때문에 몇 개가 부족한 형태가 되냐면 두 개가 이렇게 부족한 형태가 되겠다죠. 요 두 개의 전자를 누구로부터 제공받느냐면 이 수소로부터 이렇게 제공받으면 즉 한 쌍씩 각 한 쌍씩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 산소는 두 번째 껍질에 8개로서 안정해야 되고요. 오른쪽에 요 형태입니다. 8개로서. 마찬가지로 산소 입장에서 수소로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제공받았기 때문에 제공받은 것대로 각 수소에게 이렇게 다시 산소도 이렇게 전자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이러면 전자 배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빨갛게 칠한 부분은 음, 산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파랗게 칠한 부분은 수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입니다. 수소는 자기 거 한 개를 산소에게 제공해 주면서 산소로부터 전자 한 개를 제공받았습니다. 수소도 또 아래에 있는 수소도 자기 거 전자를 한 개 제공해 주면서 산소로부터 전자 한 개를 제공받아서 이 한 쌍의 공유 전자쌍, 이 한 쌍의 공유 전자쌍으로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 입장은 여기 있는 산소 입장은 이렇게 함으로써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안정해지는 거고요. 이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처럼 안정해집니다. 자,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